나이가 들수록 노후의 삶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밥 먹듯 야근을 하며 바쁘게 일했고, 투잡을 뛰며 정신없이 돈을 벌어야 했고, 가정을 돌보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죠. 이제는 좀 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정답이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둔해지고,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집안에는 몇 년째 손도 안 댄 물건들이 가득하고, 인간관계는 줄어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켜면 끝없는 뉴스와 광고, 불필요한 카톡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보고 싶지도 않은 소식들이 기분을 어지럽힙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는데 정작 내 삶은 더 무겁고 피곤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비단 우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옷장을 가득 채우고도 정작 입을 옷이 없을 때,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데도 막상 먹을 게 없을 때, 전화번호부엔 수십 명의 연락처가 있는데 정작 전화할 사람은 없을 때, 이게 바로 복잡함이 주는 불행입니다. 반면에 단순하게 살면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여러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정보와 선택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삶을 단순하게 정리한 사람들은 우울감이 줄어들고 정신적으로 더 안정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방식을 분석한 결과 소유하는 물건과 인간관계를 단순화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적 안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단순하게 살수록 인생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무엇부터 덜어내면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가진 이런 고민을 옛 성현들도 했고 그 해답을 이미 오래전에 찾아냈습니다. 공자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맹목적으로 남에게 맞추지는 않는다. 진정한 관계만 남기고 의미 없는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노자는 욕심과 소유가 많아질수록 삶이 더 불안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며 욕심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물건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 때문에 괴로워한다. 불필요한 걱정과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의 노후에도 깊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덜어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구별해야 할 때입니다. 오래된 냄비 하나만 버려도 주방이 한결 깔끔해지고 억지로 유지하던 모임을 정리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뉴스를 보는 시간을 줄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까지 사라지죠. 이게 바로 노후를 가볍고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비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걸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복잡하고 무거웠던 노후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평생 힘들게 일하고 자식 키우고 남들 눈치 보느라 정신없이 달려오셨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는 줄이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알고 나면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응원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돈보다 중요한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나이가 들면 삶이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을 둘러보면 웬걸요?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열어보기도 무서운 창고 속 먼지만 수북히 쌓인 물건들, 버릴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몇 년째 자리만 차지하는 옷장 속 옷들, 언젠간 읽겠다고 사둔 책장 위 책들. 그 언젠가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문제는 이게 그냥 물건만 쌓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물건들은 곧 우리의 머릿속 걱정거리가 됩니다.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무언가를 찾을 때마다 시간이 낭비되고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짐을 들고 사는 건지 짐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비워야 행복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UCLA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집에 불필요한 물건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영향은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집이 정리된 사람들은 정신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또한 일본 미니멀리스트 사사키 후미오는 그의 저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적은 물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가벼워지고 행복은 점점 늘어납니다. 집의 물건 정리를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지금 당장 5개 버리기.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에서 안 써도 되는 물건 5개를 찾아 버려보세요. 시작이 어렵다면 이런 기준으로 해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물건과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만 몇 년째 한 물건 순서로요. 두 번째, 언젠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이거 언젠가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언젠가가 6개월이 넘었다면 버려도 됩니다. 옷장에 언젠가 살 빠지면 입겠지. 라고 넣어둔 바지가 있다면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한 번 정리한 공간은 다시 어지럽히지 않기. 힘들게 정리한 공간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물건을 들일 때 신중해야 합니다. 이 물건이 정말 내 삶을 더 편하게 해줄까? 라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결론은 나의 집은 짐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의 공간입니다. 집 안을 가득 채운 건 행복이 아니라 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짐을 모으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길 때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 단순히 공간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생활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비울수록 행복은 채워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의미 없는 인간관계.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예전에는 사람을 많이 하는 게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많은 관계가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해주는 관계가 진짜 힘이다. 라는 것을요. 하지만 문제는 끊어야 할 관계는 많은데 정리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굳이 안 봐도 되는 사람인데 또 만나게 되고 전화번호부에는 수십 명이 있지만 정작 고민을 나눌 사람은 손에 꼽힙니다. 이 모임 안 가도 되는데 그래도 안 가면 서운해할까? 이 사람
만나면 피곤한데. 그래도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억지로 참석하는 모임이나 연락이 올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피곤한 인간관계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자유롭고 싶다면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것은 결국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며 오히려 자유를 잃게 만듭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중요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관계 정리는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연락이 끊겨도 서운하지 않을 사람을 정리해 보세요. 이 사람과 연락을 끊으면 진짜 속이 후련할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영영 연락이 안 올 것 같은 사람인가? 만약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한다면 그 관계는 정리해도 됩니다. 생각해보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가 꽤 많습니다. 두 번째, 부담스러운 모임은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는 모임이라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봐요. 를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안 봐도 전혀 문제 없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정말 즐겁고 의미 있는 모임만 참석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진짜 내 사람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세요. 한 명이라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더 잘 보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관계를 단순하게 하면 삶이 단순해지고 행복은 커집니다. 오늘부터 내 삶을 가볍게 만들어줄 관계 정리를 시작해 보세요.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 텔레비전, 스마트폰 지금 당장 끄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밥 먹을 때는 TV를 켜놓고 잘 때는 뉴스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숙면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싶다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보 과부하는 결국 스트레스만 키운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이 힘들다는 이야기만 들려오고 뉴스에서는 경제 위기, 범죄, 사고 소식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SNS에서는 남들이 잘 사는 모습만 보이며 우리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 속에 휘둘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들 중에서 진짜 내 삶을 바꿀 만큼 중요한 정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도한 정보 노출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여러 대학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정보 과부하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극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소식은 우리의 감정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뉴스를 과하게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혹시 중요한 소식을 놓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끊임없이 정보를 찾아다니지만 정작 내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보의 노예가 아니라 정보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를 심플하게 사는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루에 1시간은 TV와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세요. TV를 끄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진짜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를 습관적으로 보는 대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해보세요. 나쁜 뉴스는 빨리 퍼지고 좋은 뉴스는 늦게 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뉴스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세상 소식에서 멀어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세요. 스마트폰 없이 자는 게 처음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훨씬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정보가 아니라 잡음일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이 더 단순해지고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에서 잠시 벗어나 내 삶을 돌아볼 때입니다. 소음을 줄이면 내 삶의 진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네 번째, 돈 걱정 덜어주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노후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지 않아도 여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하고 깜짝 놀라고 필요해서 산 물건인데 정작 한두 번 쓰고 방치된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돈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토마스 스텔리는 그의 저서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남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즉,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현명하게 쓰고 관리하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 전문가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의 저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결국 돈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즉,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돈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해지고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로또 당첨자들의 70%가 5년 내에 전 재산을 탕진하고 파산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계획 없이 쓰면 결국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소비 습관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지 않아도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이제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을 이렇게 바꾸어 보세요. 첫 번째, 돈을 쓸 때 이 질문부터 해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되는 물건인가? 이걸 사면 내 삶이 더 편해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하나라도 아니요 라고 답이 나오면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24시간 법칙을 실천하세요. 충동 구매를 피하려면 사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24시간만 기다려보세요. 하루만 지나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될 때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일주일 동안 가계부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세요.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써야 합니다. 경험, 건강, 행복한 기억을 만드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은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통제하지 못하면 돈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돈을 필요할 때 사용할 줄 알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돈을 다스릴 것인가?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하루의 리듬을 만드세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가 엉망이 되는 날이 많아지는 건 왜일까요? 아침에는 피곤하고, 점심 먹고 나면 졸리고, 저녁에는 TV 앞에서 꾸벅꾸벅.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다 보면 몸도 나른하고, 의욕도 사라지고, 괜히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삶의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낮고 불규칙한 취침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 위험이 1.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기상 시간과 활동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이 30% 낮다고 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40% 더 낮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25%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더 쉽게 느낀다고 합니다. 몸이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일정한 리듬을 가져야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아침 기상 시간을 정해두세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햇볕을 쬐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을 깨우는 작은 루틴이 하루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두 번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세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면 몸의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활력도 생깁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피곤함을 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하루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신체 기능이 개선되고 기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네 번째, 밤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계속 깨어 있게 됩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차분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우리 몸은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하루의 리듬을 만들면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흐름이 단순하고 규칙적일수록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 방법, 어떻게 느끼셨나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의미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쓸데없는 정보에서 벗어나고, 돈을 현명하게 쓰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면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붙잡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가질까? 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까? 입니다. 물건을 덜어내면 집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집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사람이 남습니다. 정보와 돈을 현명하게 다루면 불안이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하루의 리듬을 만들면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행복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삶의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짜 소중한 것들만 남겨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더 단순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고 있구나. 오늘 청춘 플러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품격 있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보물 같은 지혜를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